안녕 친구들. 점심 아직 안 먹었나? 저는 아침 겸 점심 해서 누룽지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누룽지 끓여서 먹었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메뉴 먹으려고 뭐 먹을지 이렇게 메뉴 선정하고 그러느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이 덥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향기 좋은 그런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남은 오후를 잘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식당을 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뭐 우리 공동의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장소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좋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아닌 상대방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장소에 함께 머무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대방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임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심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도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일부러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건 너무나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그렇게 당당하면 직접 당사자 찾아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독대하세요. 앉아서 나 너한테 이런 말 하고 싶다. 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생각은 어때라고 직접 얘기해서 답을 들으세요. 왜 뒤에서 그렇게 뒷말 하듯이 하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하고 그렇게 뒷싸우면서 그렇게 하세요.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거나 관심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그래?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이 진짜 그 깊은 내면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서 살아보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장 배경까지도 다 낱낱이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이라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그거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가. 혹시 내 마음에 질투나 시샘하는 마음은 없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부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저런 생각,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화가 난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직시하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걸 상대방한테 투척하세요? 자기 감정, 찌꺼기,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거고, 감정에 그런 것들이 순화되지 않는데, 그걸 왜 상대방한테 투척하세요? 너무 미성숙한 태도 같아요. 늘 그렇게 느꼈어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이 선 넘지 마세요. 왜 제가 대가한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 선을 넘고 저의 권리, 저의 행복을 침해하세요. 라고 두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 못할 테니까. 그런데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한테 아무런 잘못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느꼈어요. 너무 무례하다. 너무 예의가 없다. 뭐 소곤소곤기는 그런 거 왜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전철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한다, 또는 통화하지 않는다, 극장에서도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공공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절차들이잖아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공동의 공간인 거예요. 공동의 공간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좋자고 내 맘대로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미개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미개한지 그렇게 스스로 보세요. 그걸 왜 남 탓으로 하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두 가지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거를 예의를 가하지 않았을 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정말 무례하고 예의 없고 품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했을 때는 선 넘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저는 당신한테 그렇게 무례함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가족한테는 돌도 없는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를 함부로 할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예뻐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던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게 다시 되갚으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스스로 얼굴에 침 뱉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독 품고 살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마지막 순간인데 왜 낭비하고 사세요? 그냥 많이 사랑하면서 사세요.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고, 그렇게 해서 난 태어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나한테 아무도 함부로 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쁘고 다 매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매력들을 스스로가 지키고 스스로 품격 있게 사세요. 그래서 나의 브랜드 가치, 내가 명품인데 내 명품에 흠집 내면 하찮은 사람이 될 텐데 그러고 싶으세요? 전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면 명품의 가치, 명품의 품격을 지녀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우아하구나. 난 저 사람 마음을 담고 싶다.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 저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그런 선언들이 주변에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쟤 봐라. 저렇게 행동도 툭툭하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저런 곳에서 있지.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왜 스스로의 품격을 그렇게 낮추세요? 스스로 품위 있게 하세요. 내가 조금 더 멋진 단어, 예쁜 단어, 아름다운 단어들을 쓰면 저 사람은 참 말도 예쁘게 잘한다. 품격 있다. 대화 자체도 참 우아하다. 이런 말 듣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왕이면 그런 사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색깔을 가졌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머리, 부어있는 얼굴도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너무 소중한 몸과 얼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예뻐요. 부어있으면 어때요? 부어있어도 곰돌이처럼 뚱뚱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웃으면 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세요. 뭐 누군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든 과정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얼마나 죽고 싶은 단계들을 많이 보냈는지, 얼마나 우울하고 그런 것들을 겨우 벗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르에 빠져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로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저 사람 말이 정말 거기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자살하는데 그렇게 도화선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자랑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살려주세요. 마음을 살려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늘 용기 내는 말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토닥토닥하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진짜 가까이 있으면 나의 체온과 너의 체온을 함께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마 만져주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손길들을 느끼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느끼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라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 또 눈빛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래서 그런 맑은 눈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너무 소중할 것 같거든요. 나쁜 마음을 품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품으면 눈빛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눈빛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탁한 빛을 내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맑은 눈빛, 영리한 눈빛을 가지세요. 저는 사람들 눈빛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눈빛은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보석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요. 무엇보다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어떤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눈빛이 딱 비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전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가겠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항상 배우겠다. 어떤 것들도 다 배우고 늘 성장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늘 고인물이 되지 않고 더 나은 지점을 향해서 늘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하겠다, 나 혼자만 잘나야겠다, 나 혼자만 성공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함께 가자. 네가 지칠 때 내가 어깨를 빌려줄게. 넌 잠시 기대서 쉬어도 돼.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도 네 어깨를 빌려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가요. 손 잡아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슬픔을 이해해. 내가 너의 그런 마음을 느껴. 그래서 나도 너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구가 되고 싶고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은 친구들한테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차없이 얘기하겠다.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다예요. 그래서 좋으면 뛸듯이 뛰어다니고 정말 화내면 씩씩거리고 욕하고 싶은 거 참지 않고 그렇게 진짜 못됐다 싶으면 정말 못됐네 라고 당장 가서 얘기하고 그 대신 앞에다가 해요. 전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1대1로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푸는 걸 가장 좋아하고, 아니면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연락 끊고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얘기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해요. 뭐 잘못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프고 속이 쓰릴 텐데 잘못된 거 꾸짖어봐야 서로 좋겠어요. 내 마음이 상해있는데 상해있는 상태에서 지적하면 더 멀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거나 그냥 그렇게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들로 상대를 그렇게 현란하게 괴롭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번 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나도 우울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하러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꼭 시장에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코로 먹는 건지 눈으로 먹는 건지 빨리 후다닥 먹고 일어나고 싶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만큼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거나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말들이 다 자기 스스로의 품격이잖아요. 그런데도 늘 자기의 품격을 너무 낮게 바닥으로 끌고 간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품격 있는 사람 해요. 이왕이면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물건을 툭툭 놓고 하면 내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 거잖아요. 툭툭 하면 나 화났어. 나 지금 몹시 불쾌해. 이 불쾌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당 가면 손님 다 떨어지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인사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해서 다시 거기 갔는데 어떤 직원이 너무 친절하더라. 다시 가고 싶어. 이렇게 내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것. 어디 공공장소에 갔는데 그 직원 너무 친절해서 난 이름이라도 외워두고 싶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명함이라도 명찰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사람 참 괘씸하더라. 내가 그 사람 얼굴이랑 이름 꼭 확인해서 그거 올려야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무례하니까. 그리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도 공표했어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절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례하게 있으면 컴플레인 걸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컴플레인 걸어도 된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에 부응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하면 언제든지 컴플레인 걸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릴게요. 저는 그런 거 무례한 거 못 참거든요. 저는 최대한 존중하고 정말 늘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갈 거지만 너무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저한테도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다.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실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각오하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시내 한복판에서도 등에 신발 던질 테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응대해드릴게요. 저는 진짜 여리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여리지만 정말 못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화나면 완전 이성적이라 감정 싹 빼고 영혼까지 털어버릴 테니까 오세요. 언제든지. 그렇게 저한테 오면 저는 승부욕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주 끝까지 가서 다 부셔줄게요. 오세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례하게 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저한테 무례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무례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마음에 관한 책들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관한 것들, 감정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상대의 마음도 이렇게 여리고 아프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거를 늘 유념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반짝반짝한 예쁜 사람들이다. 엄청 많이 사랑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한편 사랑의 일면인 용서를 통해 삶 속의 일을 은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미성숙했을 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자신을 용서한다. 자신의 에고나 왜소한 측면을 작고 귀여운 아기곰처럼 보면 도움이 된다. 아기곰은 나쁜 녀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곰을 미워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에고는 뭘 모르는 작고 귀여운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왜소한 측면을 초월하는 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부족한 것으로 볼 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랑의 에너지 장 속에 있으면 사랑에 둘러싸이고 감사가 일어난다. 삶에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적에 감사한다. 개와 고양이에게 감사한다. 애완동물들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친절과 보살핌, 배려, 사료에서 나오는 타인의 행동 모두에 감사한다. 결국 우리는 그냥 사랑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움직임이 우리 내면에 보유한 사랑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든 강아지를 쓰담쓰담하는 모든 행동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옴을 느낀다. 경험적으로 알므로써 가슴에 품고 있는 바를 나누고 싶어한다. 만인과 만물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내면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의 삶이 주위의 모든 곳에 축복이 된다. 타인과 동물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점에 감사한다. 사랑은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물, 친구에게서 받은 사랑은 나를 위해 신성히 베푸는 사랑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온종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매 순간은 오직 사랑 덕분에 가능하다. 이 책을 쓰는 일 역시 오직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 사랑의 상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함에 감사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 사랑이 있으니 만사가 나아진다. 계란 프라이가 잘 된다. 오리가 목숨을 건진다. 고양이가 밥을 먹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해 집에 데려온다. 주위의 모든 것,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사랑을 나눠준다. 고양이, 개, 다른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준다. 그렇다. 악당에게도 준다. 체포한 악당을 감시하는 일이 직업이라면 악당이 자기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어서 유감이지만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준다. 예외를 두지 않고 최대한 자애롭고 너그럽고자 노력한다.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한이 없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라고 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는 주인의 가슴에 사랑을 가져와 사랑의 크기를 키운다. 사랑은 수명을 연장한다. 연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개를 키우면 주인의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 개 한 마리를 돌보면 10년의 수명을 보탤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수명에 보태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기이한 운동법이며 식이요법 등을 생각해보라. 사랑은 영양 물질로부터 복잡한 분자가 합성되어 생명체를 이루는 동화작용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사랑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늘린다. 개와 함께 살면 1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유는 애완견이 사랑의 에너지의 방출을 촉진시키고 이 사랑 에너지가 생명을 치유하고 연장하기 때문이다. 사랑 에너지는 여건만 적절하면 육체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정신적으로 긍정적 상태가 우세하므로 육체적으로도 병이 저절로 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병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고 나머지 병들은 의식 기법을 쓰면 대개 차도로 보인다. 치료에 차도로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병은 카르마에서 비롯하거나 상징성이 있거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랑 상태에서는 대체로 몸을 덜 의식하게 된다. 몸은 제 할 일을 하면서 알아서 스스로를 돌보는 듯하다. 더 이상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순전히 육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특별한 이유로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몸에 대한 자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상태가 점차 직관적으로 이해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 생각하는 상태와 그 정신적 과정은 자연 발생적이고 직관적인 아는 상태로 대체된다. 논리는 건너뛴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높은 진동 수준에서 우주 만물이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는 이해는 서로 연결된 장으로부터 계시처럼 펼쳐진다. 아는 작용은 한정된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체를 망라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내면의 고요 덕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비언어적 차원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놀라울 것도 없어진다. 부정적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은 작은 자아를 초월해 이 작은 자아가 큰 나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정 현상이 완전히 바뀐다. 예를 들어 누가 죽는 일은 비탄에 빠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낙심하거나 애석해 할 일들로 경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이 항복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에 이른다. 인구 0.4%만 이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매우 드문 상태다. 이 상태의 에너지는 기적적이고 폭넓고 차별 없고 변형을 일으키고 한이 없고 힘들지 않고 환히 빛나고 헌신적이고 성자와 같고 널리 퍼지고 자비롭고 이타적이다. 또한 내면의 환희, 믿음, 황홀감, 참을성, 연민, 끈기, 본질, 아름다움, 동시성, 완벽, 항복, 고향감, 진정한 시각, 개방성 등이 특징이다. 개인의 자아를 인과관계를 일으키는 행위자로 보기를 포기한다. 만사가 동시성에 의해 쉽게 일어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환희가 뿜어져 나온다. 환희의 힘은 주관적이며 외부 근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수행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 마치 생명 자체의 근원이 춤을 추게 하는 듯이 촛불을 밝힌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황홀경 속에서 춤을 출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완벽함과 지극한 아름다움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광채처럼 비치고 영적 에너지가 투입되어 사물에 대한 지각에서 진정한 시각으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높은 진동수 사랑 상태에서는 세상 속에서 제9시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는 평범한 무대를 떠나 이전의 사회적 환경과 직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상이다. 초자연적이라 일컬으며 이성이나 논리, 인간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어떤 개인도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다만 여건이 적절할 때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개인적 자아 너머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아 영적 에고가 커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이 전해지는 경로이지 사랑의 근원이 아니다. 영적 진전은 은총의 결과며 개인적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안다. 성취의 자부심은
현 상태에 대한 감사로 대체된다. 모든 의심과 신념체계, 지각, 입장, 의견, 애착을 놓아버리면 항복구 과정을 한결 더 깊이 있게 진행한다. 모든 애착, 나아가 서술 불가능한 강렬한 황홀경 상태에 대한 애착마저 기꺼이 항복하게 된다. 또한 겸손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견 전체를 항복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게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사랑은 타인에게서 그 결점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키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서 잡고 있어서 체력적인 소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효율성 있게 일을 빨리 마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 예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은 평생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게 예쁜 모습일 때 더 눈에 담아두고 더 기억해두고 그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더 에너지를 쓰고 어떤 곳에 더 마음과 시간을 쓸 것인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루하루 다 마지막 축제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모든 순간은 마지막 축제 같은 날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류혜자, 직원보다는 관리자가 된다. 책임을 맡고 싶어한다. 류 리치, 관리자도 직원도 아닌 소유자가 된다. 가치를 소유하여 다른 사람이 정시에 운행하도록 한다. 류혜자, 엄청 많은 돈을 번다. 류 리치, 일정표와 각 실행 단계를 포함해 정해진 꿈을 추구한다는 구체적 이유를 갖고 엄청 많은 돈을 번다. 류혜자, 더 많이 갖는다. 류 리치, 더 질 좋은 제품을 갖되 잡다한 것은 덜 소유한다. 물건을 사는 것 혹은 사려고 마음먹은 것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적 욕망은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한 정당화는 정당화 말이다. 당신이 고급 자동차를 새로 사기 위해 딜러와 2주 동안 협상을 하여 1만 달러를 할인받았다고 하자. 대단한 일이다. 그렇다고 당신의 삶에 목적이 있을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유용한 공헌을 하는가? 아니면 단지 주중 내내 서류나 뒤적이고 키보드만 쾅쾅 쳐대다가 주말에 술에 절어 집에 돌아오는가? 유해자, 기업 공개든 인수든 은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횡재든 간에 크게 한탕으로 받는다. 류 리치, 생각은 크게 하되 돈은 매일매일 들어오도록 한다. 현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한탕은 나중이다. 유해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류 리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되 일을 위한 일로 되돌아가지 않고 꿈을 추구할 자유와 결단력을 갖는다.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일을 했으니 열정을 찾아 꿈을 새로 정하고 퇴화하다 못해 거의 멸종 단계의 일은 취미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류 리치의 목표는 단순히 수지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것들이 제거된 고무 속에 남겨지게 된다. 류 리치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당신은 할 만큼 했다.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이제 쇠절이다. 헛수고일 뿐이다. 나는 비행기를 임대해 안데스 산맥을 넘고 끝내주는 스키장에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개인 빌라 안의 바다와 연결된 수영장가에서 한가로이 빈둥거리며 왕처럼 살아왔다. 여기에는 내가 좀처럼 말하지 않는 사소한 비밀이 숨어있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실행하는 것보다 싸게 든다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당신의 돈은 저절로 3배에서 10배 정도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은 환율과는 아무 상관없다. 재정면에서 부유하다는 것과 백만장자처럼 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 개수에 따라 돈은 실질적인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다. 나는 이것을 가리켜 자유증폭 승수라 부르겠다. 이를 우리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1년에 50만 달러를 버는 기업 금융 전문가보다는 그보다 4분의 1만큼 일하면서 4달러를 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완전히 자유로운 뉴리치 직장인보다 덜 센 사람이다. 그 돈을 이용해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후자가 가진 4만 달러가 전자의 50만 달러보다 더 가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 책은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이 같은 선택의 권리를 찾고 만들어내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을 반만 하고도 더 많은, 아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늘 저와 여러분이 늘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제가 가진 자산들과 여러분이 가진 자산들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랑스러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하려고 하니까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듯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아니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마음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보다 마음 그릇은 항상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간장 종지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고요. 간장 종지 돼서 어디다 써먹을래?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우주를 품으면 우리 마음은 우주를 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요즘에 손안의 세상과 전 세상이 다 만나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들, 우리 좋은 가치들, 사랑스러움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늘 사랑을 유지하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준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으로 깊이 고마워요. Love you, love you.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늘 여행을 가도 챙겨가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마다 하고 여행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찾아올게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을 때 생각나면 언제든지 하듯이 그렇게 갈게요.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렇게 제가 친구들 보고 싶을 때
친구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질 때 그렇게 갈게요. 다가갈게요. 그래서 친구들은 제 말과 이런 마음들, 좋은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친구들의 지적 재산권이 되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흡수해서 친구들 걸로 가져가면 그런 친구들의 브랜드 가치가 돼서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오뚜기처럼 아무리 험난한 세상에서라도 오뚜기처럼 곧바로 서서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자연의 일부가 될 거잖아요. 제가 사라져도 친구들이 슬프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마지막 소풍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들을 늘 제가 있을 때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킬게요. 그러면 저를 볼 수 없어서 조금은 슬플 수도 있지만 제가 남아있는 그런 온기들, 영상들, 자료들은 친구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떠올리면 항상 행복하고 저를 떠올릴 때마다 늘 사랑에 빠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벌복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시원한 것도 마시고 그러면서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말고 또 너무 에어컨 센 데 가면은 또 오히려 냉방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얇은 가디건 같은 것도 챙기고 스카프 같은 것도 챙기고 그래서 목을 보호할 때도 푸티 스카프가 좋고 너무 더운 외부에 나갔을 때는 또 시원한 그런 스카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또 밖에서 외부 작업하시는 분들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그늘막이나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헬멧 꼭 쓰세요. 뒷자리에 2명씩 탈 때도 앞뒤 사람 꼭 쓰고 특히 어린아이들 헬멧 꼭 씌워서 보호하고 머리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우리가 늘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안녕.